읽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편지지만 또 어떤 편지는 굉장히 화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평생에 자기 가족을 일본으로 보낸 다음에 딱 일주일밖에 못 봤으면 얼마나 돈가 걸리겠어요. 이게 그림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그린다 그래도 뭐 그걸 사줄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인정받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집에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속 깊은 그 슬픔 이런 게, 그런 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뭐 그냥 계속 속상하다 화두였던 것 같아요. 억울하고. 그리움 이거보다 약간은 좀 슬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 그리고 한 가지 지배하는 이미지가 춥다였어요. 계속 춥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얇은 소재로만 택했는데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더워서 저는 별로 안 좋게 하고 있어요. 예, 이 정도는 다 됐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왜 굳이 이중섭만 사다리에 매달리는지. 굳이 연출님이 여기다 디렉팅을 주셨어요. 뭐 제가 그거를 해석해서 잘 해결해야죠. 사실 술 한 잔이 딱 한 잔밖에 없을 때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나한테 딱 한 잔밖에 없다. 그럼 이걸 정말 맛있게 마시기 쉽잖아요. 그래서 정당성을 이렇게 나름 세웠지만 아무나 안 쳐주신 분이 연출님. 그 이유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좋았어. 있어요. 의미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섭은 저희 공연에서 가장 하늘과 강, 그리고 이제 자화상 장면에 저희가 바닥을 팠어요. 구현이 저희가 원했던 것만큼, 전 크리에이티브들이 원했던 것만큼 덜 보이기는 하지만 바닥에서도 빛이 나와요. 이중섭은 가장 높은 천국 하늘과 가장 깊은 땅, 가장 위의 천국과 가장 낮은 지옥, 이 레벨을 가장 크게 두고 싶었던 인물? 이런 게 좀 있었죠. 말이 그렇다.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원래 있던 대사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대사는 잘린 게 있었거든요. 이중섭, 그 씬이 정말 좋아하는데, 이중섭이 처음으로 그림을 이렇게 팔아요. 한동안 안 팔다가. 소금국밥집에 소금을 못 팔아가지고. 소금국밥집에 걸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그래서 자기 그림을 자기냐 이렇게 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갔어. 재밌게 하려고. 예,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전혜린을 연기하신 한혜린 배우님. 네. 명동로망스의 모든 캐릭터가 맡고 또 아련한 인물인데요.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역 말고 다른 역을 해볼 기회가 있다면? 여기서요? 예. 뭐, 여자니까 마담도 이제. 여경. 저는 마담이 왜 하고 싶냐면, 초반에 그 할머니 때 진짜 무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정말 호러로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좀 오타쿠라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되게 무섭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무섭게 하여튼 한번 제가 만약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네, 무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렇게 시발성을 이렇게 깔끔깔끔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리고 왜 서서 꼭 남자여야 되지? 여자였다고 볼 수도 있지. 여자 공무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네. 다음번에 사장님을 하시는 걸로. 사장님 괜찮네요. 한 분 안 나옵니다. 손만 나오네요. 네, 손만 나와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장소호 역할을 맡은 조은 배우님께 2015년으로 돌아온 선우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2015년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 저는 작품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는 한 가지 바람은 선우가 돌아와서 뭔가 지금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떠날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갈 거야, 이런 거라기보단 정말 여기서 내 심장이 이제 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정말 색감 없이 살고 있었다면 하나씩 이렇게 색을 입혀 나가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거나 뭐 똑같은 삶 속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혹은 그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이 좀 약간 정신없게 두서없이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막 갓 심장이 뛰기 시작한 그 정도? 네, 그래서 아니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기 우리 마담 역할을 해주신 홍민희 배우님. 그 명동 로망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거 싶어요. 네, 그럼 다시 할게요. 그 무대 경사는 왜 준 건가요? 틀리게 커스. 다른 걸로 갈게요. 알록달록한 의자 컨셉은? 네, 이제 다 했는데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어려우니까 저기 우리 서건 배우님께 다른 뮤지컬에는 없는 명동 로망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윤석원에게 생명수란? 아, 이게 대본이 좋다는 것이 각신 목표를 충분히 하게 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근데 이 작품은 신 목표를 열심히 해도 그게 연결이 다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개성한테 처음 하니까 제가 질문해도 돼요? 혹시 명동 로망스 인물 중에 그 박인환 씨하고 성신이 있어요? 아니요. 본인하고 뭐 배우가 아니라 본인. 그러니까 성녀인하고 박이나요? 그렇지. 아니요, 시인하고 굉장히 동경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소녀도 잡아주고 팬이에요, 팬. 팬입니다. 팬으로서? 그래서 팬으로서 응원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약간 삼각관계처럼 보이고요. 맞아요. 그래요? 내가 연습할 때 그랬잖아. 네. 살려보면서. 네. 상관 아닙니다. 그냥 팬입니다. 양다리인 거예요, 양다리. 아니요. 그래서 돌아가서 굉장히 슬픕니다. 즉석에서 질문을 몇 개 받아서 답변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참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어우, 막 무겁네요. 한 6개 들었는데, 그거 받으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럼 사전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명동! 하고 하나, 둘, 셋! 명동, 마이크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저 박인환 씨가 이제 죄송합니다. 연출님의 질문을. 네. 저 박인환이 죽을 때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최홍익이 나와서 같이 술 한잔을 하고 이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필 최홍익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장면도 좀 나중에 저희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통 공연 만들 때 각 인물마다 그 공연에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대본상으로는 왜 리프라이즈, 그러니까 취조실의 장면이 대본상으로 홍익의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홍익을 보시면 알겠지만 홍익은 1956년에 공무원, 선호와 가장 연장선이 많고 홍익은 좀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홍익하고 마담이 명동 안에 있는 3명의 예술가들만큼이나 중요한 화두를 가지고 있는데 홍익의 넘버를 가만 보면 홍익이 계속 예술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있어요. 예술가라면 너희 뭔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술가인데 너희 왜 그렇게 살아야 해? 너희 예술가들 다 롱팬 아니야? 그러나 왜 때는 왜 너희들 가만히 있지 못해? 왜 너희는 이상한 짓으로 만족 못해? 그런 화두를 던지지만 가만 보면 홍익은 끊임없이 이 명동 로망스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마담에게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인물로 질문을 던지지만 끊임없이 그 영역 안에서 그들에게 예술이 과연 뭔지에 대한 화두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그런 의미에서 엔딩을 어떻게 줘야 합니까? 홍익이 인환의 죽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인하는 이상 추모회 때 아주 폭음을 하고 새벽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홍익은 자신 나름의 또 다른 질문,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여러분들께 좀 맡길게요. 그 죽음이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홍익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을 것이고, 그도 그 이후에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사유할 것이고, 그 엔딩을 주고 싶었어요. 그도, 그리고 인환에게는 이번 인생의 여정에 최후에서 화해하기를 바랬어요. 정익이 옆에 앉아서 어깨를 쳐주죠. 그거는 속으로는 저희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를 이해해. 홍익은 그냥 역사의 그 당대를 살았던 가장 평범한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거대한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도 아니고, 그와 화해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장면을 홍익한테 주고 싶었어요.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화해할 수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길에 손을 잡게 하는 것.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모두를 수련하게 만들고. 즉석 질문이니까 선물 드려주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명동! 예. 자, 나가기 괜찮은 거예요. 질문을 해주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구상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중섭이 꿈꾸는 미래에서 벽화를 크게 그린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이중섭은 어떤 벽화를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다가요? 이중섭 그림의 대부분이 그 아이와 놀고 있는 아빠 또는 엄마,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벽화니까, 또 이중섭 그림은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약간 벽화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선에 아주 뭔가 정리되어 있다기보다는 널려져 있지만 굉장히 뭔가 조화스러워. 벽화니까 원시인들이 옛날 동굴벽화 그러는 아마 그런 모습의 바닷가에 놀고 있는 그 개와 아이들과 그 그림이 있고, 저는 그 그림이 참 좋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편지 쓸 때 아이들한테 아빠가 그림 그려줄게, 그래서 그림 편지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 종류의 그림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을까, 벽화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뭘 그릴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는 질문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저기 두 분 여기 계시겠습니다. 영동 원장사. 이 정도. 예, 감사합니다. 둘이네. 예, 두 분. 네, 마담이 있었잖아요. 그게 얘기해줘. 뭐지, 저기 돈 많이 벌면 나중에 다방에 나는 그림을 그리고 얘는 책을 쓰고 뭐 다 있는데 원래 있던 대본의 대사에 나는 사실은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나도 있다면서 이 사람들이 돈 한 푼 안 갖다 줘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아지트를 만들고 마담의 세상에 가사 대사였어요. 대사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친구들이 나도 있다 그런 거 얘가 뭐라고 나갔지? 원래는 하여튼 그게 있어요. 예술가는 아닌데 나도 있다는
그게 이제 일로 넘어갔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 이렇게 근데 이제 네. 이해하셨죠? 네, 저는 서장님이 되고 싶어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그 마담이 홍익하고 정반대로 홍익은 좀 무채색의 톤의 옷을 입었지만 마담은 화려하게 붉은색 톤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다 보면은 마담이 꿈을 가진 사람들을 동경해서 이 장소를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반대로 홍익은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시대상승적인 생각으로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두 인물을 연결을 시켜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전혀 정반대의 인물들을 연결시켜 주신 거라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 연출님의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왜 왜 두 사람이 연결되는지. ARS 참. 근데 그게 어쨌든 우리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시대 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요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다 또라이잖아요, 약간. 근데 그 또라이를 성우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분명히 중간 브릿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평범한 사람들. 근데 이제 특히 예술가 쪽에 훨씬 더 가깝게 있는 평범한 사람인 홍마담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영등바닥에서 워낙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서울 다른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진짜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야, 얘네들은 원래 그냥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이러고까지 이해를 하고 그냥 사랑스럽게 그냥 함께 지내는 이유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홍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반대 인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명동이라는 특이한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어쩌면 그냥 그 안에서 함께 동화가 된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서 그렇지, 살짝씩 공감하고 있는 공통분모가 다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냥, 작가님이 아마 경찰을 조금 더 우리 쪽에 더 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홍마담을 이용한 게 아닌가. 홍익은 거대하게 명동 로망스의 구역 안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 아니고요. 이 공간 안에 있는, 그리고 사실 가만 보면 홍익이 굉장히 예술적인 사람이에요. 예술가에 대한 해석도 내리고, 직업이 예술가라는 것과 예술적이라는 건 좀 틀린데, 홍익은 사실은 로망스다만 가장 복합적인 인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는 극과 극의 사랑이 당연히 가능하고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흥미롭죠. 극적으로도. 전혀 다를 것 같은 사람이 만나는 것이 56년에 가장 잘 어울려요. 아마 작가님도 그런 생각이 아니셨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에너미라는 악역을 하는 극 중에서 분명히 있어야긴 하는데, 우리 보면은 아주 그렇게 시대적인 정치 상황이 너무나도 사실 너무 무겁고 너무 잔인했던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극에서는 그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물을 연출님과 작가님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만들어놓는 어떤 마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 예뻐요. 이게 예술적입니다. 그래서 페인트칠을 나한테 시키고. 네, 다음 질문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우리 윤석원 배우한테 하실 박인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기 계시는 분요. 명동하세요. 예, 명동 하나, 둘, 셋. 소주와 맥주. 소주 막걸리. 공연후 맥주. 공연후 소주. 이거 박인환 씨.
아이와 아내? 내가 무슨 생각나? 가정을 잘 아닙니다. 우리 대중 씨는? 음악과 뭐 어쩌고. 연극과 무대 이런 거. 연기와 대본 뭐 이런 거. 아니 뭘 해도 맞을 것, 뭘 해도 좀 저기 할 것 같아. 완전히요. 누가 때렸어요? 생각났어. 영동 로망스? 아니 아이고 나왔어. 뭐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이 연출이 많으시다. 연출 괜찮아요? 난 사랑하는 딸. 네. 아. 홍윤이는? 진짜. 내 예. 방 안 맥주. 좋은 소좀 붙여야 돼. 나 맥주래. 나 소주 못 먹어. 질문하신 분은 어떤데? 네. 이런 거 아니죠, 근데? 뭐예요? 듣고 싶어요. 뭐예요? 본인이 얼마나 어려운 질문을 했는지. 내 돈과 가족. 아. 내 돈과 가족이요? 가족.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생각은 안 해. 아, 명동! 아, 저분 아까부터 명동.